네,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일단은 우리 주제, 요지, 뭐 이런 것들 쭉쭉쭉쭉 첫 번째 시간에 그런 거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 안내문이라든지, 그죠? 도표라든지 이런 등등등의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했던 것들은 시간을 좀 빨리 줄여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빠른 거는 진짜 10초, 15초 안에 풀어야 되는 거고, 빠른 거는 왜 있잖아, 신경 문제 이런 거 있잖아. 마지막 문제 보면은 마지막 문제 보면 딱 나왔잖아. 야, 그런 걸로 빨리빨리 풀어내는 거 15초, 막 10초, 길어봐야 30초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고. 그지? 도표도 사실은 빨리 끝나요. 도표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주시고 이제부터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간 공을 들여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좀 꼽아주자면요. 우리가 일단은 모의고사 또는 수능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탑3가 있습니다. 오답률 가장 높은 탑3의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30번대가 이제 많이 틀리게 되죠. 근데 어떤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요. 빈칸 추론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고 하는 게 이제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다음 글 이후에 들어갈 그러니까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한 순서를 고르시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문장 삽입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알맞게 넣으시오. 그 문장 중에서. 그래서 이러한 요 세 가지의 오답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로는 조금 오답률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의미를 추론하는 밑줄 친 그 부분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어법 문제 또는 어휘 문제 등등의 것들이 좀 정답률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오는데요. 사실상 얘네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사실 어법은 조금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한다면은 분석만 한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어휘라든지 의미 추론과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해석 능력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만 잘하면 풀 수 있는 거예요. 해석만 잘하면.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시간이면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 탑3가 오답률 탑3가 있어갖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어떻게 푸는지 공부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푸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의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뭐 본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본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이 두 개의 풀이 방법은요. 비슷합니다. 이 두 개의 풀이 방법은 비슷하고요. 빈칸 추론은 풀이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 순서와 문장 삽입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거고요. 아마도 다음 시간에 빈칸 추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말다시피 순서 삽입 그리고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추상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는 오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집중해서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아무튼 이러한 방법 혼자 부추기장식으로 다 하죠. 자,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일단 뭐부터 먼저 가냐면요. 순서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순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순서.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자,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A,
B 뿅 뿅 뿅 C 뿅 뿅 뿅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기가 보통 어떻게 돼요? A, C, B 2번 B, C, A 3번 뭐 대충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하고 4번 갑자기 배속이죠. 그 다음에 5번 C, B, A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보통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A는 아니겠지. A는 아니겠지. 못해도 2번, 3번 아니면 4번, 5번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사실 정답 그 률로 보면은 1번이 정답일 리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나오긴 해, 또 가끔씩. 그러니까 정말 가끔씩 1번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하지 않고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의 순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은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뭐 however, 역접이라든지 rather라고 하면 오히려라는 뜻이잖아요. 뭐 그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also, 또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접속사의 의미를 알면은 그러면은 문장이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시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지시어라고 얘기하는 것들. 뭐가 있냐면은 this 또는요. 뭐 them 또는요. it. 그죠? 또는 뭐 such 그러한 요러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러한 단어들이라고 하는 건 다 뭐야? 요 대명사기도 하지만 다 앞에 있는 문장, 앞에 나왔던 거를 지칭해주는 놈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지칭해주는 놈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문장이 나왔을 때 만약에 여기에 뭐 예를 들면 this가 나왔어. 그러면 분명히 요 this라는 게 받아줄 수 있는 게 앞 문장에 존재하냐. 이런 걸 좀 잘 봐야겠죠. 그죠? 물론 this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단수 명사를 받아줄 수도 있지만 앞에 문장 전체를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금 주의해야겠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힌트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걸 또 주로 보면 되냐면요. 관사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관사라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하죠. 어나 뭐 on이나 the 이런 놈들이 관사죠.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요 놈 때문이에요. 더. 제가 일반적으로 더, 정관사 더를 얘기해 줄 때 정관사 더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를 지칭할 때 보통 더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문장을 쓰면은 이건 말이 안 돼. I saw the man when I was going home last night. 자, 이 문장이 I saw the man when I was going home last night. 자, 이 문장이 말이 안 되는 문장이어야 돼. 첫 문장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들어야 돼. 왜일까? 바로 요 놈 때문이야. 그 남자. 내가 딱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남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첫 문장으로 나올 수가 없는 문장이야, 애초에. 왜? 그 남자가 누군데? 모르잖아. 이러면 가능하지. 첫 번째 문장이 요런 거였어. 예를 들면은 I met one of your friends. 이렇게 하고 나 네 친구들 중 한 명 만났어. 그죠? 그리고 나서 나 그 남자 어제 집에 갈 때 봤어, 어젯밤에.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겠지. 그지? 왜? 요 man이라는 놈은 요 one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친구 중에 한 명. 너희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히나 순서 문제를 풀 때, 특히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접속사와 지시어,
또는 지시사, 그리고 관사 같은 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능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능어. 뭐 그거 뭐 몰라도 돼. 아무튼. 그래서 접속사, 그다음에 지시사 또는 지시어 또는 관사 이런 것들을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이제 해석상에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되는 점이에요. 해석하면서 이런 놈들이 나오면 좀 주의 깊게 따져줘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사실 조금 요 순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은 이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은 끝말잇기 느낌으로 가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어떠한 단어가 나오고 여기서 어떠한 단어가 나는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예를 들면 여기도 세모고 여기도 세모야 라고 하면은 얘 다음에 얘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지? 그렇단 말이야 보통. 근데 쉽게 나오면은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지? 쉽게 나오면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거고, 쉽지 않으면은 단어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변형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면 뭐야? 여기에 미지에 대한 탐구라는 단어가 나왔어. 미지에 대한 탐구. 그리고 여기에 호기심이란 단어가 나왔어. 그럼 약간 둘은 의미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끝말잇기처럼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야. 이거는 이제 논리상 맞아야 돼. 문맥상.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 사실은 뻔한 내용입니다. 뻔한 내용이지만 문맥상 연결이 돼야 돼. 즉 예를 들면 뭐야? 어떠한 실험을 하고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자연스럽잖아. 결과가 나오고 실험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실험을 하고 결과를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도 문맥상 연결이 되는 거. 내용상 당연히 요거 다음에 요거가 오겠지. 라고 하는 것들도 문제의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이런 식으로 그냥 누가 봐도 당연하지 라고 하는 식으로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어법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 속어법을 활용하는 경우는 뭐냐면 속어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를 하면은 확실하게 아닌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닌 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문장을 딱 봤는데 A번 첫 문장 읽고 B 첫 문장 읽고 C 첫 문장을 읽어서 이 문장 다음에 A가 올지 B가 올지 C가 올지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내가 읽어봤는데 A는 죽었다 깨나도 올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A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B랑 C를 본단 말이야. 그지? 근데 B도 와도 될 것 같고 C도 와도 될 것 같아. 이런 경우 분명히 생겨요. 그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여기서. 얘를 골라? 둘 다 올 수 있다라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둘 다 올 수 있어 라는 열린 마음을. 당황하면 안 돼. 둘 다 올 수 있어. 일단은 A는 확실히 아니야. 일단 얘 먼저 제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둘 다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은 하나를 다 읽어보는 거야. B를 하나 다 읽어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B 다음에 C가 올지 A가 올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아니야. 그럼 B, C 중에 하나가 오겠지. 처음에. 그리고 나서 B를 읽었는데 B 다음에 무조건 C가 온대. B 다음에 무조건 C가 오는 것 같아.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될까? 자, A는 무조건 아니래. 1번 탈락. 그지? B나 C가 올 텐데 읽어보니까 B 다음에 무조건 C가 온대. 그럼 답이 뭐야? 얘밖에 없잖아. 2번. B 다음에 C잖아. A.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읽어봤는데
얘도 될 것 같고 얘도 될 것 같고 다 될 것 같은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의외로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경우도 꽤 많아요. A 확실히 아니야? B 다음에 무조건 C가 와. 이거는 확실해? 그러면 얘만으로도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속어법을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속어법은 여러분들 약간은 마지막 파이널 수단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 일단은 접속사, 지시어, 관사 같은 거를 확인하면서 내용 연결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끝말잇기나 문맥상 연결해가지고 찾아야 되는 게 맞아. 그게 맞아.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속어법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순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 설명만 듣고 여러분한테 야 이제 다 했지? 이제 풀어? 너 이제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기에는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여러분한테 문제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푸는지를 다시 보여주고 이거 이래서 이거 이래서 이거 이래서 답이야 라는 거를 꼭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 연습을 어떻게 하냐? 만약에 혼자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얘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얘 첫 번째를 읽어. 그지? 그 다음에 요 분명히 첫 번째 문장 내에서 접속사나 지시어나 간사 같은 걸로 어떤 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 거야. 아, 얘 다음에 얘는 당연히 올 수 없겠다라는 거야. 그럼 제거하고 나면은 그 다음 문장 중에서 얘 다음에 얘가 오겠다라는 게 만약에 생겨. 그러면 얘를 다 읽어. 그러니까 하나가 확정이 되지. 만약에 다음에 C가 오는 게 확정이 됐어. 얘가 무조건 1번이야. 그러면은 얘를 다 읽어. 얘를 다 읽고 얘 다음에 요 첫 번째랑 요 첫 번째 아까 읽었잖아. 그러면은 뭐가 올지를 파악을 해. 그래서 다음에 얘가 오겠네라고 하면은 B는 읽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얘가 오고 이것 때문에 얘가 온다라는 그 명확한 근거를 써놔야 돼. 그 연습을 해야 돼. 귀찮거든? 근데 써야 돼. 명확하게 얘 때문에 얘고 얘 때문에 얘다라는 거를 꼭 써놔야 돼. 그리고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게 힘들어. 처음엔 잘 안 돼.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느낌이 와. 그래서 특히나 순서 문제 할 때는 접속사, 지시어, 관사 확인하면서 읽고 연결하면서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 설명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막상 하려면 어려울 거야. 그래서 같이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니까 바로 씁니다. 순서 문제가 아니라 삽입 문제입니다. 자, 삽입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 문장이 한 문장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문을 줘. 지문이 뿅뿅뿅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4번, 5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요 문장이 1, 2, 3, 4, 5번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면 좋니? 라는 게 나와요.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풀이는 굉장히 쉬워. 풀이는 굉장히 쉽거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 단어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 지시사 여기랑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4번이 정답이야. 풀이는 굉장히 쉬워요. 풀이해주는 거. 근데 실제로 문제 푸는 건 여러분들이 어렵거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얘는 사실은 다 필요 없어. 전공법으로 가야 돼. 처음부터 그냥 읽어야 돼. 처음부터 읽어. 읽다가 오잉? 하는 게 분명히 나와요. 오잉? 뭐지? 갑자기 왜 이 문장이 나왔지? 안 이어진다는 거야. 즉 문장 간에 연결성을 계속 확인하면서 읽는다야. 이게 제일 완벽한 방법이에요. 제일 완벽하고 정확한 방법. 문장 간의 연결성을 계속 확인해. 자, 읽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은 얘 다음에 이 문장이 와도 되나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나무를 보고 자시고 필요가 없어. 얘 다음에 이 문장이 오는 게 맞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얘 다음에 얘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얘 다음에 얘 나쁘지 않아. 막 여기에 막 디스 이런 있어. 그러면 요 디스가 요 지시어가 얘 앞에 있는 거를 지칭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가면서 읽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내용이 비슷한 거야. 접속사, 지시어, 관사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은
얘와 얘가 지금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야? 접속사, 지시어, 관사 이런 것들로 확인하는 거라고. 이해됐지? 그리고 하나 더 문맥상 연결이 되는지까지도. 그러면서 확인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 뭐 서치가 나왔어. 서치 어쭈가 나왔어. 근데 그 서치 어쭈가 여기가 이어지네. 이런 걸 계속 파악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나간다는 거야. 그럼 갑자기 오잉 싶은 게 나온다고. 갑자기 여기서 문장 뭐 쭉쭉쭉 잘 나가고 있어. 근데 예를 들면은 5번 다음의 문장에 갑자기 더 도구가 나왔어. 예를 들면 그 개. 응? 여태까지 개 얘기가 하나가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그 개라고 나왔어. 그럼 당연히 5번이 정답이겠지. 그리고 필히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 그 개가 여기에 나와 있을 거야 아마. 예를 들면은 뭐 그가 뭐 아끼던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재밌어. 이 문제의 특징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안 읽어요. 이걸 안 읽어 나는. 그냥 얘부터 읽기 시작해. 얘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오잉 싶잖아. 그러면 얘를 읽어. 그러면은 이 오잉에 대한 게 얘 때문에 풀려.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얘를 읽어봐서 여기에서 이상했던 점을 여기에서 찾으면 그게 답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순서 문제와 삽입 문제는 똑같다는 거야. 뭐가 똑같아? 문장 간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게 똑같다는 거야. 본질적으로. 왜? 얘도 얘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얘가 될 것인가 얘가 될 것인가 얘가 될 것인가잖아. 즉 뭐야? 어떠한 문장 다음에 그 문장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문제라고. 사실은. 이해돼?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성을 계속 확인하는 거야. 근데 그 연결성을 확인하는 걸 뭐로 확인한다고? 접속사, 지시어, 관사, 그리고 문맥상으로 연결이 잘 되는지. 그러니까 내용상, 흐름상 괜찮은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순서 문제와 삽입 문제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한 문장 다음에 그 문장이 괜찮은지를 계속 확인해 줘야 돼. 얘 다음에 얘 괜찮은가?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확인을 계속 하려는 거는 접속사, 지시사, 그 다음에 관사, 지시어 관사. 이거 계속 봐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인 게 요거를 계속 보면서 해석하는 그러한 문제는 요걸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되는 문제는 요 순서랑 삽입 문제만 집중해서 보면 돼. 왜? 나머지 아까 주제라든지 도표라든지 뭐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거를 확인 안 했었잖아. 그치? 그건 그냥 적당히 해석하면서 쭉쭉쭉쭉 넘기면 된다고. 그리고 요 두 유형에서만 요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봐. 알겠죠? 그럼 좀 다행이잖아. 모든 문장을 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 유형의 문제만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요거 배점 꽤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문제 푸는 풀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죠. 그죠? 근데 연습이 많이 필요해 이거는. 그리고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스스로 하는 연습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푸는지도 계속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거야. 나도 계속 이게 찾으면서 막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찾으면서 보는 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계속 따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항상 얘기를 하지만 문제 풀이 방법은 말 그대로 스킬이에요. 그지? 그리고 나는 항상 백투 더 베이직이잖아. 가장 기초는 뭐다? 해석이야, 해석. 그지? 얘가 해석이 제대로 돼야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거 아니야. 근데 두루뭉실하게 해석하면은 절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야. 뭐 풀 수야 있겠지. 근데 자꾸 틀려, 한두 개씩 자꾸. 그럼 그 이유, 여러분들이 자꾸 한두 개씩 틀리는 이유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너 이 문장 해석 완벽하게 해? 그러면은 그거는 아닌데요 라고 아마 나올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건 해석이고, 그지? 그리고 나 해석 어느 정도 해 라고 했을 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해석 어느 정도 이거 다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되냐면은 남들한테 너 이거 읽으면서 해석해 줄 수 있어? 정확하게? 그걸 생각해 보면 돼. 여러분이 옆에 친구 놓고 이 문장 완벽하게 해석하면서 옆에 애한테 이 문장 해석해 줄 수 있냐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항상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법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구문 분석이 제일 중요해. 사실은 한 문장 한 문장. 알겠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풀이 방법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